김업령 고학생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상대평가는 어때요? 동수로 자르는 거죠. 절대평가는 아까 60점 이상이고 40점 이하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올해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1차, 2차를 동시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방법은 합격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요게 필요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걸 꼭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초창기에는 뭐부터 잡아야 돼? 1차하고 2차. 여기 뭐 1차 합격하신 분도 있지만 초창기에는 어디에다 밀어줘야 돼요? 1차에다 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학습. 학습. 학자가 무슨 학자예요? 배울 학습자가. 이길섭이죠. 이길섭. 근데 문제는 있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맨날 배우기만 하고 복습을 안 해요. 복습을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그게 맹점입니다. 우리 주간반은 괜찮은데 야간반은 맨날 배우기만 하며 그럼 집에 가면 뭐예요? 복습이 안 되거든.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번 봐봐요. 자녀를 망치는 분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게 망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맨날 학원 봐봐요. 월요일날 영어 학원 보내죠. 그럼 뭐 해요? 배우죠. 그런데 학습을 안 하는 거, 복습을 안 하는 겁니다. 복습. 자, 화요일날 수학 학원을 보냈죠. 배웠죠. 그러면 자기 말에 또 뭐예요? 복습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학원 많이 보내는 게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망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오늘 이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배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 몇 번을 복습을 해줘야 돼? 몇 번을? 보통인이라면.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자, 보통인이라면 몇 번? 25번이 반복이 돼야 돼. 25번. 그러면 1년에 뭐 코스로 본다면 몇 번? 5번밖에 못 들어요. 그럼 5번을 듣게 되면 자, 몇 번을 자기가 스스로 반복을 해줘야 돼요. 20번. 그러니까 바쁘다라는 겁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초창기에는 뭘 해야 돼요? 1차.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에서 전략 과목은 뭘까요? 전략 과목은. 자, 1차에서 민법 학개론이 있으면 자기가 뭡니까? 민법 학개론이 좀 쉬운 과목부터 먼저 잡아라.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수강생 형님 누님들은 맨날 뭐부터 잡아요? 어려운 거부터 먼저 잡으려고 그래. 그러면 쉬운 걸 먼저 잡으면 어려운 거는 점수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쉬운 거는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뭐 1차 과목에서 민법 학개론 한 3개월을 들어봐요. 그러면 민법 학개론 둘 중에 나름대로 뭐예요? 적성에 맞는 과목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어디에다 배정해줘요? 민법 쪽에다 배정하든지 그렇게. 그러면 우리 동차 합격하려면 2차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중개사법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중개사법에. 중개사법만 봐봐요.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만 100점 맞으면 어때요? 100점 맞으면 어때요? 100점 맞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40점만 넘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전 과목을 다 잡으려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공법이 어렵다고 그러면 몇 점 정도 맞춰주면 돼요? 한 50점, 45점에서 50점만 맞춰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우리 수강생 선례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민법이 80점이 나왔어요. 자, 학개론이 뭐예요? 37.5가 나왔어. 그러면 공법이 뭐예요? 공법이 87.5가 나오고, 자, 공시법이 뭐예요? 공시법이 90점이 나왔어요. 중개사법이 87.5가 나왔어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죠. 왜? 학개론 하나가 모자라서 까락이랍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뭐가 필요해요? 전략과 전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 중에 제1 어떤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뭐부터 잡아라?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거기 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1번의 수험 전략, 합격 전략 옆에다가 하나 써요. 뭐라고 하나 딱 써놔요? 올해 합격하는 날까지 요거 하나 딱 써놔요. 뭐부터 잡아라?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요거부터 딱 잡아놓으라고.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자, 수험 전략 그 옆에다 하나 딱 써놔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학자가 무슨 학자라고요? 배월학자. 그러면 배월학자는 섭자가 무슨 섭자예요? 이 길섭이죠. 몇 번을 읽혀야 돼요? 25번. 근데 사람들이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조바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 한번 가로 1번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콩나물 시로 법칙 찾았어요? 예, 콩나물은 어때요? 물 주면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러면 키 커요, 안 커요? 커요. 바로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그러니까 가랑비에 어쩌듯이 하나하나 듣다 보면 자기도 스스로 알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수강생들은 첫 번째 들을 때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르는 건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은 빠지듯이 기름 무럭무럭 자라난다라는 거. 그래서 콩나물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지 봐봐요. 콩나물 구멍이 뚫린 시루에 물을 부으면 구멍이 뚫린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살펴보면 어느새 싱싱하게 자라있는 콩나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공부도 그와 같다는 것. 책을 처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네 번 반복해 읽으면 처음에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지만 콩나물이 자라듯 어느새 머릿속 지식은 쑥쑥 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콩나물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봐요. 뭐예요? 치킨, 키친. 차이점 뭐예요? 자, 치킨은 닭이죠. 키친은 부엌이죠. 제가 요거 때문에 뭐예요?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 단어가 나왔어요. 키친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디로 올라왔냐면 함양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4학년 되니까 누님이 뭐예요? 치킨을 한 마리 튀겨온 거야. 너무 감명적이에요. 근데 발음은 뭐예요? 요 키친을 자꾸 뭘로 읽어요? 자, 키친을 뭘로 읽어요? 치킨으로 자꾸 읽는다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한테 뭐예요? 죽도록 맞았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써놨죠? 장미하야, 장미야. 그때부터 영어를 담쌓게 된 겁니다. 자, 어차피 뭐 중학교 우리 시절은 뭐예요? 중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뭐예요? 영어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 이제 책만 교과서만 외우면 뭐 전치사 넣기, 그다음에 해석하기 이런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고2 때 비극이 왔어요. 고2 때 뭘 보게 됐어요?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보니까 60점 만점 몇 점이 나와요? 10점이 나오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어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재수없이 아마 이장돌 선생님한테 뭐예요? 영어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걸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이장돌 영어 선생님이 책을 여러 권 봐라. 시중에 있는 영어책은 다 봐라. 거기에서 비극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멘토의 역할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성문 기본 영어를 10번을 100번을 봐라, 한 권을 100번을 봐랐다면 제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는 과목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저것 보지 말고 기본서 한 권, 예약집 한 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거나 시키라는 거야. 단거나. 그러면 그거 가로 2번에 한번 봐봐요. 자, 한 권의 책을 교과서로 읽고 자, 새로운 정보를 추가 기록하는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단거나 학습이라는 거야. 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수업은 나중에 찍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캐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권의 책에 모든 정보를 모아놓고 그 책을 반복해 봄으로써 자연스레 그림처럼 기억 속에 남도록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단거나 학습. 우리가 제일 공인중개사 합격 불합격 떨어지는 사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자료 수집가가 많아.
이 자료 저 자료. 그러면 이 학원 저 학원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 수집가가 많아요. 공인중개사 뭐예요? 떨어진 사람의 셋 중에 요 요건에 합치되면 세 사람 셋 봐봐요. 요 요건하고 읽어봐요. 말. 뭐라고 써놨죠? 철새. 요 세 가지 요건에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면 불합격이 되는 거야. 자료 수집과 정보 수집, 정보 수집. 인터넷 들어가서 정보회사에서 이 자료 수집을 하지 말라고. 학원에 나가는 자료도 뭐예요? 멈춘다라는 거야. 이제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료의 선별력도 그게 뭐예요? 합격의 비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때로 이제 자료를 많이 나오면 자기가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쌓아놓은 것만 해도 자료가 이래 한 트럭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 수집가가 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는 말이 많아요. 말. 우리가 이제 뭐예요? 말 그러면 뭐예요? 민법에서는 무슨 표시로 배웠죠? 뭐라고 써놨죠? 어사표시를 배웠죠. 어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뭐예요? 애울 때라도 착상을 해놓으라고. 어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그렇게 이제 한번 캐치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말이 많아. 왜 말이 많아요? 자, 제가 뭐예요? 강의도 참 22년을 강의해 봤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뭡니까? 두 군데 자격증이에요. 뭘까요? 주택관리사와 공인중개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녀노소. 그 다음에 연세불문. 그 다음에 계층불문. 돌아버려. 봐봐요. 좀 어렵게 하면 뭡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막 죽겠다고 난리고, 뭡니까? 좀 쉽게 하면 또 좀 실력 있는 사람은 또 뭐예요? 너무 쉽게 한다고 또 죽겠다고 난리고, 진짜 힘들어요. 제가 원래 꽃미남이었는데, 이 공인중개사를 22년을 강의하면서 완전 사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새. 이건 이제 철새. 그냥 이거 뭐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 학원 강의, 저 학원 강의 듣지 말라는 겁니다. 딱 봐봐요. 선생도 한 번 나름대로.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정해졌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무슨 학습을 해야 돼?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6과목을 자꾸 그러니까 단거나 학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뭐예요? 읽어봐요. 자료 수집가도 되지 말고 읽어봐요. 말도 뭐예요? 하지 말고 철새도 되지 말고 그럼 그건 뭐예요? 자, 뭐 하나 만들어 놔요. 1년 동안 추억 만들다 가세요. 뭐 추억 나는 우리 노래 중에 있잖아요. 새끼 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던 있죠. 그러니까 추억 하나 만들고 가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아요. 이런 장면에서.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써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 또 한번 보시죠. 이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뭡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법이야, 법. 그러면 법을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요거예요, 법. 요게 뭐예요? 무슨 변이에요? 요게 이제 삼수변으로서 물 숫자가 돼. 그래서 물 숫자 흐르는 게 고법이에요. 물이 흐르는 게 고법이야. 물은 그러면 2에서부터 아래요? 2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에서 2로 흘려요? 2에서 아래. 그러면 뭐를 잡아야 돼? 흐름을 좀 잡아야 돼. 그래서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거기 밑에 무슨 법칙이 나와요? 3번에 뿌리 공부 법칙이 나와요. 그 옆에다 2개만 좀 써놓을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는 욕심을 내지 말고 이렇게 잡아요. 자, 법학은 흐름 법학이야. 흐름 법학이고 흐름 법학이라고 써놔요. 흐름 법학. 그러면 흐름이라는 것은 체계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 법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뭘 우리가 초점을 맞춰놔라. 주로 목차를 좀 숙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목차를 암기를 하게 되면 뭡니까? 결론적으로 법의 기본 30%는 잡고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흐름 법학 체계 목차를 잡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걸 잡으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어때요? 수학이죠. 수학은 암기 과목이 이해 과목이에요. 자,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수학은 철저하게 공식을 외우고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사한 문제를 풀어나가면 수학은 이해 과목이 아니라 암기 과목이다. 그러면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뭡니까? 게을른 사람이야. 게을른 사람. 수학도 공식을 암기하고 유사한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학에는 뭐가 있다? 공식이 있어요. 그럼 법학에도 뭐가 있어요?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이 뭐냐? 바로 용어라는 거야. 용어. 그래서 개념을 잡아라. 써놔요. 그래서 개념 법학이 되는 거야.
개념 법학. 이 개념 법학은 결론적으로 용어를 잡아야 돼. 그래서 수학의 공식에 해당되는 게 법학에서는 용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달 11월 달, 12월 달은 기초를 정립하면서 주로 어떤 걸 우리가 잡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잡아라는 거예요. 뭐예요? 목차와 영어를 잡으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 11월 달, 12월 달 거서 뭐 적어도 2월 달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차와 뭐의 영어에 치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은 목차와 영어를 보면 뿌리부터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영어, 이걸부터 우리가 잡으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럼 거기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나무를 보면 큰 줄기에 작은 뿌리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 뿌리가 되는 것은 되는 것 하나를 공부하면 그에 연결된 다른 뿌리가 생기듯 다른 지식들도 생기게 되고 그에게 싱싱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공부 법칙 특히 올해 욕심을 내지 말고 이번 달 11월 달 늦어도 2월 달까지는 그 법의 목차를 완전히 깨차고 있어야 돼. 아니라고요. 목차를 공법 그러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공법 배웠죠? 몇 개의 법이에요? 봐봐요. 이제 그게 공부가 안 됐다는 것일까? 자, 공부 그러면 몇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출발부터 뭐다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22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부 그러면 벌써 뭐다 시작 출발부터 6개 법률을 딱 해야 돼. 국계법, 그 다음에 뭐예요? 주택법, 건축법, 도계법, 도정법, 농지법 이렇게 공법은 모르더라도 공법 자체가 6개 법률이라는 걸 알아야지. 첫 시간 지났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걸 모르니 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미치는 거예요. 강의를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여기 강의실만 나가면 우리 형님 누님들은 존경스러워요. 동상들도 다 뭐예요? 한 건 하는데 강의실만 들어오면 뭘 잡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럼 그러고 나서 뭐 자녀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습관부터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처음에 11월 달, 12월 달 내용을 모르더라도 법의 목차 정도. 그 다음에 뭐예요? 영어 정도는 정확하게 숙지해 둬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엔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다람쥐, 그렇죠, 다람쥐. 다람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우리 수험생은 다람쥐가 돼서는 절대 안 돼, 다람쥐. 봐봐요. 자, 다람쥐. 왜 다람쥐가 돼서는 안 될까요? 다람쥐는 뭘 좋아해요? 도토리를 좋아하죠. 그러면 도토리를 뭐다 좋아하면 월동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10개를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감찮아요. 근데 다람쥐는 머리가 안 좋아요. 건망증이 심해요. 그러면 2개만 찾아 먹고 8개는 못 찾아 먹어. 그러면 8개는 싹이 터요, 안 터요? 터요. 그래서 숲이 울창해지는 거야. 만약에 숲이 울창하지 않으면 다람쥐 개체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수강생들은 다람쥐가 돼서는 안 돼. 다람쥐는 무슨 병이에요? 건망증의 동물이야. 그래서 만약에 신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다람쥐가 머리가 좋다면 우리 숲은 항폐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그만큼 저 숲이 울창하다라는 것은 다람쥐가 뭐예요? 이걸 싹을 트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숲이 울창하게 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다람쥐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숲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청소부가 또 있어야 돼. 딱딱우리. 그래서 딱딱우리와 다람쥐가 많으면 뭐다 숲이 울창해지게 돼 있다라는.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람쥐 좋아하면 안 돼요. 다람쥐 이거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다람쥐야.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앵무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앵무새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이해도 못하고 그냥 애우기만 하는 거예요. 애우기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해오는 사람이에요. 앵무새가 돼서는 안 돼.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다람쥐와 앵무새는 절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읽어봐요. 거북이.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북이 법칙. 그래서 거기 바로 4번 1페이지 거북이 공부 법칙. 거기에 우리 한번 보죠. 자, 거북이 옆에 2가지를 한번 써봐요. 2가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상캐라고 써봐요. 3캐라고 써봐요. 3캐. 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앞으로 마음가짐은 좀 다지라는 겁니다. 자, 상캐예요. 상캐. 그러면 자, 옆에다 한번 써봐요. 우리 공부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공부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야죠. 그럼 뭐든지 하든지 배운다는 게 즐거움인데 그래서 뭐예요? 읽어봐요. 시작을 상쾌하게 하자고 상쾌하게. 자, 즐겁게 하다 보면 내용들이 명쾌해져요.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명쾌해진다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 10월 뭐예요? 마지막 토요일 날마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통쾌하게 학교라고. 그러면 모든 공부는 좀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왜 억지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뭐다 즐겁게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따진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상쾌, 명쾌, 통쾌라는 걸 잘 기억해 두고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좀 즐겁게 좀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자, 그다음에 요 밑에다 또 하나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삼심이야. 삼심. 자, 삼심은 제가 만든 단어예요. 읽어봐요. 초심이야. 자, 초심. 자, 초심하다 보면 이제 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열심. 뒤심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초심, 열심, 뒤심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뒤심이야. 그렇죠. 공인중개사는 뒤심이야. 뒤심. 초심보다도 뒤심이야. 뒤심.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뒤심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7, 8월 달에 이제 뭐 여름 때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형님 누님들은 이래요. 체력이 딸려서 해요. 체력 관리를 잘 하시라고 체력 관리.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천천히 합격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제 뒤심을 발휘해야 돼? 시험 일주일 전이 중요하고 시험 한 달 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체력 관리 만만치 않아요. 1년이라는 과정을 봐봐요. 너무 이제 11월부터 뭐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허리 디스크가 생겨. 허리 디스크가. 그래서 이런 사람 허리 디스크 백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이따 3월 달에 어떻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허리 디스크 조심하셔야 됩니다.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수업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뭐다 첫 시간에 OT 좀 하자고요. OT 좀 하자고. 뭘 마음의 각오를 좀 가지면서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뭔가 뭘 몰라요. 뭘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이제 초심을 마음으로. 그러면 몇 개월이 고비예요? 오늘 1주차죠. 다음 주는 몇 주차예요? 2주차. 그 다음 주는 3주차. 3주차가 고비야. 3주차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제 뭐 공인중개사를 한번 준비하겠다고 궁금하다고 일주일 동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그래도 한 주 더 나와보자. 그러니까 수업 나가니까 이게 진짜 아니네. 그러면 3주차에 뭐예요? 포기할까 말까. 3주차가 고비가 옵니다. 자, 3주차가 고비예요. 자, 3주차가 이제 지났어요. 고비를 지났어요. 그럼 몇 월 달에 고비가 와요? 3월 말에 고비가 옵니다. 3월 말에 왜 보냐? 모의고사를 봐.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가 빨리 보면 3월 말에 모의고사가 보거든. 3월 말에 모의고사를 보니까 뭐예요? 자기 딴은 몇 개월 했는데 봐봐요. 자, 11월, 12월, 1, 2, 3 몇 개월이죠? 5개월이죠. 5개월 하면 50점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3월 말에 한상 점수가 나와요. 7.5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 진짜예요. 이게 가정이 딱 있어. 고비가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5가 그러면 5개월 하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막 수업은 들었지 짬뽕이 됐지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3월 말에 7.5를 맞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고비가 와. 이제 여기도 이제 고비를 넘겼어요.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근데 고비가 이제 8월 말에 고비가 와요. 8월 말에 고비가 한번 옵니다. 8월 말에 왜 고비가 와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나서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한다고. 이제 또 순돌이 엄마 어디가 그랬더니 공인중개사 준비한대. 그래서 뭐예요? 이제 막 고민을 해요. 점수가 안 나오면 야 2차 포기하자. 2차 하자. 2차 포기하자. 그러면 우리 1차라도 합격했다고 소문나면 괜찮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8월 말에 2포자가 속출합니다. 2포자가 뭐예요? 2차 포기자가 출제들. 그래서 딱 가정이야. 요 가정이에요. 요 가정. 그래서 요 가정. 그러니까 어차피 고비는 3번을 맞이해요. 맞이하지만 그냥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눈이 들리나? 눈이 어느 날 들려요? 빠른 사람은 9월 초에 이제 눈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미 고민을 하다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한 달 전이 중요하고 시험 일주일 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초심, 열심, 뒷심 있는데 그 어떠면 초심의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뒷심이라는 거. 뒷심이라는 거. 뒷심이라는 거. 그러면 초심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봐봐요. 제가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100억. 부럽죠?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좀 봐봐요. 저는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돈이야. 여기 이제 명예라고 생각해 봅시다. 명예. 여기 가족이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여기 일이 뭐예요? 건강이야. 건강. 여기 일이 건강이라는 거야. 건강을 상실하면 뭐다? 다 봐봐요. 일을 상실했어요. 그럼 뭐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초심에 너무 조직이 좀 뭐예요? 처음부터 너무 하다 보면 건강을 많이 상실하는 경우를 봤어요. 22년 동안 실명 당한 사람도 있고 목 디스크는 태반사고요. 우리가 과목이 몇 과목이 6과목이다 보니까 6과목을 머릿속에 쑤셔놓으면 머리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 그러니까 자꾸 머리가 제쳐져. 이렇게 제쳐져. 그래서 목 디스크가 생겨. 그리고 어떤 사람 제쳐지면 다행인 게요. 6과목이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열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머리가 검은색으로 시작했는데 백발이 돼버려. 나중에 백발이 돼버려. 진짜예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뒷심을 좀 발휘 잘 해달라는 거. 뒷심.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상쾌하게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다? 초심, 열심, 뒷심. 뭐가 제일 중요하다? 뒷심. 요거 기억해 두시라는 거. 그럼 한번 보죠. 자, 거북이와 토끼의 경지를 생각해봐라. 누구나 알고 있어.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공부의 길이기도 합니다. 빨리 출발한다고 머리가 좋다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게 가면 어떤가? 공부를 즐기면서 차근차근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토끼는 지나가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느리게 가지만 차근차근히 간 거북이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된다? 거북이라는 겁니다. 자, 맨 밑에 뭐가 더 있어요? 읽어봐요.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것. 즉 한자로 건치면 담은, 다독, 다상량. 다상량 줄쳐놓으세요. 다상량의 의미를 가슴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다상량이 뭘까요? 바로 많이 생각하라는 거야. 많이 생각하라는 거.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책을 읽는 것만 봐봐요. 지금 우리 이제 11월 달 좀 있으면 이제 11월 말 정도에 기본서가 나올 텐데 여기 봐봐요. 자,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어떤 봐봐요. 기본서가 나오면 흰 거는 뭐예요?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근데 수강생들이 공부하는데 요걸 읽고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글씨를 읽고 있다라는 거야. 글씨를 읽어서는 안 돼. 글을 읽어야지. 그게 바로 다상량이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페이지를 뭐다 빨리 나갈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봐봐요. 자, 우리 오늘 엊그제인가 이제 종로에서 어제 수업을 하는데 봐봐요. 이것도 모르고 뭐예요? 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자, 막상 많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해제. 공통점은 뭐예요? 해자라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자, 해제 공통점은 뭐예요? 예? 끝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문제가 안 풀려. 해제의 공통점은? 공통점. 그러니까 봐봐요. 계약에서만 쓰이는 거야. 계약에서만. 자, 그러면 해제는 뭐다? 계약은 계약인데 일시적 계약이라는 거야. 일시적 계약. 여기는 뭐예요? 무슨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이야. 그러면 보험은 계속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계속이죠. 그럼 보험금을 그만하고 싶어. 보험계약을 읽어봐요. 해지. 여기 밑에 무슨 가게가 있어요? 핸드폰 가게. 핸드폰은 뭐다? 해지. 그렇죠. 해지가 되는 거야. 핸드폰은 자기가 그만하고 싶으면 계속적 계약의 의미가 있죠. 약정 계약서로. 그때는 해지야.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해지는 어디에서 쓰인다? 계약에서 쓰이는 거야. 차이점은 무슨 계약이에요?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글씨를 읽고 있는지 글을 읽고 있는지 봅시다. 자, 읽어봐요. 건자당.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한번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건자당. 이렇게 읽으면 글씨를 읽고 있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건의는 그의 계속적 의미야.
저당권을 계속하는 게 건저당이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건저당은 그만하고 싶어. 해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저당을 그만하고 싶으면 건자를 딱 떼어주는데 필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해지야. 해지를 하게 하면 건저당에서 건이 뚝 떨어져. 그래서 보통 저당으로 돌려내. 그때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경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저당 읽을 때 그는 무슨 의미다? 계속적 의미다. 자, 그러면 우리 응용해봐요. 자, 질권을 계속하면 건질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담보 가등기를 계속하면 건담보 가등기가 돼. 그러니까 우리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자꾸 글을 읽을 때 건저당 글만 읽고 있어요. 글씨만. 건저당권 읽으면 안 돼. 건이라는 것은 계속하는 것. 저당권을 계속하는 게 뭐다? 건저당이야. 건저당을 변형시킨 게 뭘까요? 우리 은행에서 무슨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을 설정해 놓고 뺐다 썼다 하는 게 일종의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통장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지하면 금액이 특정이 되죠. 그럼 700이 특정되면 은행한테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뭐가 들어온다? 경매가 들어온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좀 공부다운 공부를 해달라는 겁니다. 공부다운 공부를. 자, 여기 봐봐요. 자, 오늘 첫 시간에 어때요? 첫 시간에 자, 제가 강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첫 시간은 어때요? 잘 안 들리죠? 왜 안 들려요? 귓구멍이 안 들려서 그래. 그래서 이걸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야.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 소통이 안 되면 지금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도 뭐다 잘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 날 무슨 과목이에요? 월요일 날 무슨 법? 화요일 날은 회론, 수요일 날은 민법,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은 세법, 오늘은 어제는 공법, 토요일 날은 그러면 이제 출발을 100% 합격하겠네요. 시간표도 일주일 만에 다 외웠네요. 자, 시간표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시간표 하나 외우는 것도. 그러니까 시간표 하나 외우는 것도 3주가 간다는 거예요. 3주가 제대로 외운다면.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오늘 무슨 법이에요? 공시법이죠. 어제는 무슨 법이에요? 공법. 책도 공법책 가지고 온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진짜예요. 한 끗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거든. 근데 미안하니까 제가 책은 공시법은 좀 얇거든. 근데 공법은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공법책을 자꾸 넘겨봐요. 자꾸.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 한두를 봤어야죠. 한두를 봤어야죠. 그러니까 저랑 일단 출발은 잘 줬네요. 이제 시간표도 다 외웠고 이렇게 오붓하잖아요. 저는 올해 목표는 뭡니까? 여기를 100% 합격시키는 거야.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의 소중함.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합격을 하지. 그러면 가족이 떨어지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공시법 몇 문제 출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모두 합격시키기 제 바람입니다. 그것만 꼭 확인해 주시고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첫 번째,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부터는 뭘 뚫어라? 길을 뚫어라. 자, 길을 뚫리면 뭐가 뚫려? 귀가 뚫리면 뭐가 뚫려요? 자, 눈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뚫리면 뭐가 뚫려요? 말을 할 줄 알아. 이제 입을 하게 돼요. 입을 하게 되면 이제 손놀림이 있어. 그때 이제 시험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할 기간에 귀 뚫는데도 2개월이 걸리고 입 여는데도 2개월이 걸리고 입마다 눈 뚫는데 이게 2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또한 최소한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이 걸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법을 평생 동안 법을 고시 공부하고 법 석사, 박사 과정까지 밟고 법을 배웠는데도 2%가 늘 부족한데 뭐예요? 오늘 하루 듣고 자기가 법을 다 한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한마디 딱 해서 법을 알았다. 그거는 천재라는 거야, 천재. 차라리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사법고시 준비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감을 하나 잡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눈은 글씨는 건저당이라고 읽지만은 그는 뭐다? 글은 계속적 의미라는 걸 붙잡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 고시예요, 중고시예요? 자, 고시예요, 중고시예요? 중고시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고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고시에 가름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시다, 고시가 아니다. 고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뜻이야. 고시가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 읽어봐요. 자, 준부동산. 준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야. 부동산에 가름해 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해석해봐요. 이제 글씨를 읽어봐요. 글을 읽어봐. 자, 준법률행위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요?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X다, O다. X. 아까 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죠. 읽어봐요.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지문은 X다, O다. X. 그러니까 글씨를 읽지 말고 글을 읽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점이에요? 준점이요.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노죠. 점유하지 않는 것. 무슨 점이요? 준점이요. 점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거든. 그러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 올해 출제된 것. 저당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점유하지 않는데 무슨 취득시효를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요. 나름대로 이런 글을 읽으라는 거예요. 글을 좀. 글씨를 읽지 말고 나름대로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니까 자, 글씨를 읽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다독도 중요하고 다문도 중요하지만 뭐다? 많이 생각하라. 무슨냐? 다상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것. 즉 다문, 다독, 다상양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겨야 될 거다. 그 중에 어떠면 뭐다? 다상량이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2페이지 가니까 수험생활 조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세 마디를 하나 써놨습니다. 그럼 볼까요? 자, 무슨 이들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 일단 시작했어요. 그럼 몇 주차가 고비예요? 3주차. 집을 짓는데 설계가가, 농사일에 씨뿌리가가.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이 중요합니다. 처음 한 발짝이 장래의 길을 결정하기 때문이며 좋은 계획을 세워 바르게 출발하며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럼 여기 아까 봐봐요.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읽어봐요.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2차는 제가 2차 과목은 선택해 줬어요. 공시법 하지 마세요. 수업만 들어요. 공시법은. 그 다음 뭐만 해요? 2차는 중개사법. 공법은 조금 해놓으세요. 공개법. 국계법을 하나만 잡아놓으면 공법은 무난하다는 거예요. 공법 선생님 워낙 또 유명하시니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엔 봐봐요. 불평을 말하면 한이 없습니다. 세상에 해방권도 있고 은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유폐하고 합의한 기분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목적을 이루게 되며 언제나 당신의 목표에 충실하십시오. 묵묵히 한 길로 꾸준히라. 그러니까 말 없는 사람이 합격한다는 거야. 말 없는 사람이요.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중지. 그러면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몇 번을 썼죠? 3번을 썼죠. 그럼 제가 말씀이 아니라 이게 선인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은 몇 번이 반복돼야 된다. 3번. 그러니까 기본서를 3회독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최소한은. 그 다음에 행이각. 행하고 행하는 중에 뭐예요?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게 이각. 이게 이각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요거는 3회독 이상을 반복해달라는 의미를 우리가 뭐예요?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출제경향 부동산 공시법령. 거기 나와 있는데 출제경향은 뭐 지금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옆에 공간이 있죠. 자, 몇 개 한번 써봅시다. 이제. 자, 여기 봐봐요. 무슨 법학이라고 그랬죠? 허람법학, 체계, 목차. 여기 무슨 법학? 개념법학. 뭐라고 써놨죠? 영어. 그 옆에다 4개를 좀 쓸 건데 여변 구분해서 자기가 한번 반성의 기회를 한번 잡아봅시다. 그 옆에다 이거 하나 써놔봐요. 첫 번째. 뭐라고 써놨죠? 권리. 권리라는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니까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권리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첫 시간이니까. 권리가 뭘까요? 저장할 수 있는 거. 권리 어때요? 권리가 뭐예요? 나의 일부. 권리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가 뭐예요? 덧대는 거. 권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뭐예요? 권리. 의무의 반대. 좋은 말이에요. 의무의 반대. 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정확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우리 지금 공기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 소중해. 왜 소중하면 못 느껴요?
흔하니까. 그러면 권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못 잡는다는 거야. 권리가 뭐냐?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권리 써요. 뭐라고 써놨죠?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 됩니다. 법이 주는 거야. 법이. 그래서 봐봐요. 근데 법을 배우는 사람이 여기 봐봐요. 법을 배우는 사람이 권리의 개념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봐봐요. 권리란 그랬더니 뭐예요? 물권, 채권이래. 그거는 권리의 종류지. 권리가 권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읽어봐요. 힘 주면 뭐가 튀어나와요? 또 똥 튀어나온다 그러지 말고요. 힘 주면 물건이 튀어나오는 거야. 물건. 그래서 물건. 자, 이건 바로 채권이 튀어나오는 거야. 채권. 그러면 뭐다? 물건은 파워야. 그래서 절대권이 돼. 그러니까 물건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이익이죠. 그래서 상대권이 되는 거야. 채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강의를 종로에서 하는데 권리란 그랬더니 뭐예요? 권리는 물건, 채권. 그거는 권리의 개념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권리의 종류는 대표 선수가 뭐가 있다? 물건과 채권. 물건과 채권은 권리의 종류가 된다는 거야. 권리의 종류.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야. 그러면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기둥 하나를 세웠어요. 기둥 이렇게 하나를 세워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네 개를 쓸 거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권능입니다. 자, 권능이 뭘까요? 권능이. 자, 또 요즘 젊은 사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은 뭘로 써요? 사랑은 연필로 써죠. 근데 요즘 옛날은 우리는 연필로 썼어요. 대화를 하고. 근데 요즘 사랑은 뭘로 써요? 카톡으로 쓰더라고. 카톡. 그러니까 커피숍에 애인이 와 있는데 대화도 커피 딱 시켜놓고 대화도 안 하고 둘이서 카톡으로 날려서 뭐다 바로 앞에서 카톡으로 날려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사랑은 연필이 아니라 뭘로 써서요? 카톡으로 합니다. 요즘은. 자, 그랬더니 하도 사람들이 여기 봐봐요. 자, 볼매가 뭐예요? 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볼매. 요즘은 좀 와전이 되고 볼수록 매를 버는 남자가 바로 볼매라고 합니다. 하도 우리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긍정하는 사회, 칭찬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욕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욕하는 사회. 지가 대통령 한번 해보지. 지는 잘할 것 같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욕할 게 아니라 뭔가 뭐다 욕하기 전에 욕을 하되 뭐다 대안이 나와야지. 욕만 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비난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자, 제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뭐예요? 이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뭐예요? 천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사람. 그래서 천재지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권능 그랬더니 사람들이 권리 능력이라고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권능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 자, 권능 써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기둥 두 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권한이죠. 늘 하던 이야기예요. 이제 법을 배우는 초짜들은 요 네 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강생들도 개념 잡아야 되고 초짜들도 요 네 개의 개념을 잡아야 돼요. 권한이란 자,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이에요. 지위 또는 자격. 자,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권언이래요. 이제 자,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기둥 네 개를 세웠습니다.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요 네 개 개념을 알아야 돼. 근데 자, 이걸 선생님들이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 과목 선생님들이 시작할 때 보면 전 선생님이 이야기 안 하면 저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법을 배우려면 요 네 개 개념을 잡아야 돼. 네 개의 개념부터 이제 법이 서서히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제 외워놓으면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우리 아까 뭐가 되지 말자?
앵무새. 앵무새는 그냥 애우라고 그랬더니 걸리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써먹지. 우리 공인중개사의 맹점은 뭔지 아세요? 자, 배우는 이론하고 문제의 접목이 안 된다는 거야. 문제. 이론 따로 놀고 문제 따로 놀고. 특히 우리 형님들이 이 갭이 강해요. 갭이 강해요. 한번 문제를 우리 모의고사를 풉니다. 자, 모의고사 제가 여기 앉아 있는 모의고사를 제가 채점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자,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3번 틀리고 4번 틀리고 5번 틀리고 6번까지 소나기가 내렸어. 6번까지 틀렸다. 연세는 60대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나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모의고사 보면 1번 문제가 오답률이 제일 높아. 왜냐하면 요 머리에 민법을 풀면서 1번을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컴퓨터 머리가 서서히 워밍업이 가열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도 선생님 저는 맨날 1번을 틀려요. 맨날 1번을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컴퓨터를 끼더라도 딱 눌렀잖아요. 그러면 한참 있다 부팅이 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문제 1번이 오답률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다라는 거야. 가장 높다라는 가장.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가서 봐봐요.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나눠줬어. 그러면 뭐예요? 자, 그냥 착한 척 하지 말고 민법 뭐다 한번 봐요. 1번 문제랑 2번 문제. 요 미리 뭐다 시작하기 전에 요렇게 한번 넘겨서 요렇게 한번 봐. 그러면 워밍업을 좀 해놓으라고. 그러면 먼저 워밍업을 해놓으면 뭐예요? 앞에 감독관이 뭐예요? 보지 마세요 그래.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인쇄가 잘 됐는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돼요. 자기가 뭐 물증이 있나? 그냥 뭐 불리는 큰일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야. 연습을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의고사를 잘 안 정한다. 시험이라는 뭐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자꾸 처음에 7.5를 맞으니까 또 뭐다 가슴이 떨려서 못 보는 사람도 많고요. 모의고사는 시간 안배하라는 거야. 시간 안배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까.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는 날은 와서 무조건 풀어요. 와서 풀어보고 오답 정리하면 3번만 오답 정리하면 70점 다 이상이 나와.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 문제가 그 문제거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봐봐요. 이제 써먹어야 돼 이제. 자, 문제하고는 이론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봐봐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뭐예요? 지우개 있는 그대로 보세요. 지우개는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원장님한테 야단 맞아 안 맞아? 맞죠? 왜 맞아요? 니께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께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근원이 없어. 여기에 이제 지우개를 버릴 근원이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근원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이 뭐예요? 근원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분필꽂이는 제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다? 소유권에서 나오는 거야. 소유권. 제가 그러면 근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뭐다? 정당하게 하는 원천이 바로 근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갑이 토지가 한 필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근데 갑이 저기 애국에 갔다 왔어요. 6개월 동안. 근데 딱 자기 이제 토지에 가보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어리 집 한 채를 져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께게요? 누구 거예요? 각 거예요? 얼 거예요? 얼 거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고 있거든. 그러면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질더라도 건물은 뭐다? 건물을 진 사람 거라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갑이 와가지고 얼 보고 여기 얼이 살고 있어. 나가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나가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소유권은 누구기 때문에? 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근은 못하죠. 퇴근 명령은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갑이 얼한테 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 없어? 있어. 왜? 토지 위에 건물을 질 권한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이 되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퇴거하고 읽어봐요. 퇴거하고 철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타나죠. 나가달라고는 할 수 없어. 왜? 요 집은 누구 거기 때문에? 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 건물을 져놨으니까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질 권한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철거 명령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퇴거와 철거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가 써먹어야 돼. 이거는 뭘 알아야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원이냐. 다시 근원이란 읽어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여기에 기둥 4개야.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4개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대리권. 대리권은 읽어봐요. 권한이야, 권한. 대리권은 뭐라고? 권한. 권한이란 읽어봐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그럼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읽어봐요.
지 또는 자격설이 되는 거야. 자격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특히 민법에서 권한이 있는데 그게 대리권이야. 대리권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이야. 그러면 만약에 자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다. 무슨 대리? 권한이 없어.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권한이 있어. 그러면 유권 대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이걸 안 잡냐 이거예요. 이걸 안 잡냐 이거야. 이 개념들을 잡고 나가야지. 기둥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이 기둥을 잡아놓고도 앵무새처럼 외우지 말고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 그다음에 뭐? 자,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뭐야? 권리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소유권 들어보셨죠? 소유권은 뭐야? 뭐야? 권리야, 권리.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이야. 자, 다시 소유권은 뭐라고요? 권리. 권리면서도 뭐다? 물건이야. 한번 봐봐요. 자, 그럼 한번 풀어봐요. 자, 이런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봐요. 물건의 대상은 물건에 한한다. 어때?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써먹지를 못하잖아. 소유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 물건이면서 권리야. 그럼 뭐 여기 봐봐요. 그럼 물건의 대상은 물건에 한한다. 어때? X. 읽어봐요. 물건의 대상은 물건 또는 권리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그렇게 제가 첫 시간에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네 개 개념이, 네 개 개념을 써먹을 줄만 알면 된다니까. 이제 써먹을 줄만 알면 된다니까. 왜 써먹지를 못하는가 이거죠. 그러면 왜 써먹지를 못하냐 이거지. 써먹지를 못하냐.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한 동생 같았으면 한 대 지어박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그 옛날 수업할 때 아줌마 아저씨 그랬다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삿대질을. 내가 왜 아저씨냐 그러면 아저씨냐 막 그래. 그래서 뭐예요? 그럼 형님 누님 합시다. 그래서 형님 누님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뭐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르신 그랬더니 내가 왜 어르신이냐? 그냥 형님 해. 이런 분도 있고요. 하여튼 22년 동안 강의하면서 뭐예요? 삿대질 여러 번 당했네. 당했네요.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의미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소유권은 뭐라고? 소유권은 권리. 읽어봐요.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런데 민법 211조에는 소유권이란 세 가지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사용과 수익과 처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하고 완전이야. 완전 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이야 2등이야? 1등.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에서는 각구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기법 선생이니까 각구, 그렇죠. 각구 1등.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자, 다 끝나서 이제 첫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무슨 건? 전세권. 전세권은 권리의 물건이에요. 권리죠. 물건이 채권이에요. 물건.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이야. 사용하고 수익. 뭐가 없어? 처분이 없어. 그래서 불완전 물건이라는 거야. 전세권은 소유권 측면에서 뭘 제한하고 있어? 사용수익. 그래서 제한물건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마무리 한번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영익. 그래서 전세권은 무슨 물건? 영익물건이다. 근데 영익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영익물건 앵무새처럼 노려야지. 영익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영익물건 한 사람이 뭐예요? 우리 수강생들이 태반사라는 거예요. 태반사. 그러니까 이제 강사도 강사다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저는 늘 주장합니다. FM 들어갑니다.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다운 사람, 닭개라는 게. 이 닭개라는 것은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자가 말씀하신 분이야. 아버지답게 행동하라. 수강생답게 행동하라. 대통령답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 잘해. 수능이 중요하지 않아요. 초딩답게 생활하고 고등답게 생활하고 대통령다워야 대통령답고 국회의원답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게 해야 돼. 강사다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사답게 말하려면 수강생이 만들어야 돼. 그게 청출어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쉬운 것만 강의해서 10개만 설명하면 고개만 웃다가만 가지 말고 뭔가 모르게 하나를 터득해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제 논리라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저는 한 명이라도 합격시키면 되는 거야.
뭐 다 떠나도 뭐요? 한 명 한 1대1로 수업하고 언제는 뭐 혼자라도 떠들면 가면 되지 뭐 맨날 스튜디오에서 떠드는 혼자서 떠드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닫기를 좀 형성하나. 자 그럼 하나 더 하고 가죠. 자 읽어봐요. 무슨 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어. 처분 권능. 그러면 이 처분 권능이 뭐냐라고 합니다. 이 처분은 경매야 경매. 이 경매는 바로 담보야 담보. 처분을 담보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당권은 무슨 물건? 담보 물건이라는 거예요. 담보 물건. 그런데 처분만 가지고 있죠.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사용 수익이 없잖아. 그러니까 불완전 물건이야.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 처분을 제한하고 있어. 그래서 뭐예요? 제한 물건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전세권도 가지고 있어. 그만 봐봐요. 어디가 커? 소유권이 크죠. 자, 사용수익 처분이고 이거는 사용수익이죠. 그럼 전세권은 소유권 때문에 사라지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읽어봐요. 이걸 뭐다? 혼동이라고 그래. 혼동. 혼동이라는 것은 외우지 말고 봐봐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뭐다? 혼동이야. 그러면 혼동의 개념을 잡아볼까요? 자, 권리자가 1인입니다. 권리자가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권리가 사라지는 거 읽어요. 혼동이라는 거. 자, 이번에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거는 혼동으로 사라지는지 봐봐요. 갑이 뭡니까? 갑이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전세권도 점유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소유권은 뭐다? 소유권은 뭐다? 사용수익 처분 권능. 점유권은 무슨 권능? 점유 권능이야. 권능이 같아 달라? 다시 소유권은 무슨 권능? 사용수익 처분. 점유권은 무슨 권능? 점유 권능. 권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점유권은 소유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에요. 그건 뭐가 다르기 때문에?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권능이.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소유권도 가지고 있죠. 아울러 무슨 권도 가지고 있다? 점유권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민법 191조 3항에는 점유권에는 거래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혼동을 모른다는 것은 뭘 이해를 못하는 거냐? 읽어봐요. 권능이 모르는 거야. 권능. 자, 봐봐요. 읽어봐요. 소유권은 누구 거야? 소유권은 사인이죠. 그렇죠. 사용수익 처분이죠. 강화권은 강화권은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사인이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권능이 다르죠. 그러면 강화권은 소유권하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읽어.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권능.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개념부터 철저하게 잡아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개념을 잡지 않으면 우리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 사실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단어들이 밑에 막 깔려 있다고 법을 풀 때.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아까 한번 이야기했던 거 봐봐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 아주 좋은 답변하신 분이 하나가 있어. 읽어봐요. 권리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의무에 반대되는 말. 그래요. 권리에 반대말은 뭐다? 의무야. 그러면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이게 법률 관계가 되는 거야.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죠. 이거는 쌍방이야, 일방이야. 쌍방. 이거는 일방.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이게 뭐냐? 자, 읽어봐요. 무슨 건? 이게 형성권이라는 거야. 형성권. 그럼 결론적으로 형성권이라는 그러면 단도직적으로 이야기하면 형성권은 읽어봐요.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건? 형성권이야. 그러니까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걸 개념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잡아야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권리의 의무, 권리의 내용과 의무의 내용을 결정짓는 법. 이거 읽어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민법이라는 거예요. 민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민법은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야? 권리 의무 관계. 그게 법률 관계거든. 그러니까 이 권리의 내용과 의무의 내용을 결정짓는 법이 무슨 법이다? 민법이 되는 거야. 민법.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또 차근차근 공시법이 우리가 대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시간은 이제 마무리 잡읍시다. 읽어봐요. 지금부터 먼저 잡아라. 그러면 두 번째는 자, 권리란 뭐라고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요 네 개 개념은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이제 앞으로 권리금은 누리는 것 이러면 안 돼. 이제 정확한 개념을 잡아야 돼. 이 개념이 구사학 수학인데 수학 개념이 공식인데 그 개념을 어영부영하게 되면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개념 잡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좀 1분 일찍 쉬는 시간 들어오셔서 자기가 뭐예요? 저도 기다려요. 저도 기다려요. 오늘 저도 여기 언제 토요일 날 수업하기 위해서 어디서 기다렸어? 몇 시간을 기다렸어? 1시간 10분을 기다렸어. 1시간 10분을. 역전 앞에서 이렇게 가죠. 오늘은 또 토요일이라고 또 좌석도 없어가지고 뭐다 또 서서 가지고 왔네. 또 서서 왔네요. 서서 왔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뭔가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림. 그러니까 자기가 1분 일찍 들어와서 수업 딱 10분 휴식이지만 1분 딱 일찍 와서 권리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권능이라는 거 항상 뭡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림. 뭐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와서 미리 기다림으로써 뭐다 좀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좀 보면 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나가겠습니다.